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를 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매매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라면 이런 아파트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지방 아파트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아직 종잣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도 사야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방 아파트를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략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157개 있다 하는데요. 그만큼 인구 소멸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지방에 살고 있던 분들이라도 취직을 하면서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든 지방에 있는 집들은 이제 빈집이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럼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30년, 40년 뒤에 다 빈집이 돼서 완전 똥값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아파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1억, 2억, 6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하면 믿기시나요? 전북 익산시에 있는 태양 아파트가 이 샤넬 가방보다도 더 싸다라고 하면서 짤이 많이 돌았었는데요. 태양 아파트는 6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1,500만 원, 1,6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2.5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금액대가 작다 보니까 1,000만 원만 올라도 지금 몇 배나 올랐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젠 그래도 샤넬 가방보다는 싸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예전에 쇼츠에서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댓글에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매의 아파트를 검색해서 감정평가가 5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들을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전국에 있는 5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경매가 나온 아파트만 볼 수 있으니 실제로는 더 많은 아파트들이 5천만 원 이하인 거죠. 정부에서도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2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세금 혜택을 준다고까지 말했단 말이죠. 3월 말에 법 개정까지 완료되어서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신축 소형주택을 신규로 취득을 하던가 아니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로 취득할 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데 이 혜택은 일시적인 거라서 추후에 문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여럿이 있어요. 단순히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감면해준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매수를 했다가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 제작할 때 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갑자기 확 가격이 낮아질까봐 좀 걱정돼가지고 이런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럼 정부에서도 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이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도 되는 걸까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간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부동산 가격들이 확 올랐을 때 서울 아파트만 가격이 확 올랐었나요? 그때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같이 올랐었습니다. 대신 입지에 따라서 이 상승폭이 좀 다르긴 했었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학군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따라서도 이 아파트 가격들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걸 중심적으로 봐야 되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일단 무조건 학군입니다. 교통보다도 학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최소 4년 동안은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로 좀 바라본다고 하시면 이 입지를 가장 먼저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군이 어디가 제일 좋은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학군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런데 제 생각은 반대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이 학군지만 살아남을 거예요. 이 학군지랑 지역이 멀어질수록 인구 소멸도 줄어들 거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빨리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좋은 곳은 살아남고 안 좋은 곳은 사라지게 되는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부산을 같이 볼게요. 부산에서 학군지를 하면 동래구, 해운대구가 있죠. 저는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을 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도 동래구에 있는 인문계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아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래구와 해운대구는 부산의 동쪽에 있어요. 그럼 인구가 소멸
할수록 인구들은 동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쭉 살았던 분들은 지방이라고 딱 얘기를 들으면 시골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왜 사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그분들 인식에서는 딱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전원주택 떠올리고 논이랑 밭이 있는 초록초록한 그런 도시를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광역시급 되는 도시들이랑 그분들이 생각하는 논이랑 밭이 있는 그런 소도시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그냥 마을 전체가 좀 텅텅 빈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방 아파트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학군지로 몰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다 강력시급 아파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이 강력시급 되는 아파트들한테는 주어지지 않았었죠. 지방 아파트 투자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이 강력시급 되는 아파트들에서 입지랑 학군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해 드렸던 건데,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바로 경매 단타 매매로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를 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매매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라면 이런 아파트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지방 아파트는 학군도 봐야 되고 입지도 따져봐야 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번째 전략에서는 입지 같은 거는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낙찰받고 명도까지 끝냈을 때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도하는 가격, 그러니까 파는 가격에서 내가 낙찰받은 금액, 매수 가격을 뺀 그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해요. 3억에 낙찰을 받았고 5억에 팔았다면 2억이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도차익이 온전히 내 순수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금도 내야 되고 중간중간 경비 들어가는 것들도 다 빼야지 나의 순수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단타 매매로 하실 것 같으면 개인 매매 사업자랑 법인에 대한 세금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입찰을 할 때도 입찰가를 얼마에 써야 되는지, 그래서 순수익은 얼마나 남는지를 계산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하면 좋은 거는 얼마나 그 아파트가 자주 거래가 되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낙찰을 받고 명도만 하면 바로 되팔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엄청 자주 거래되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다면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도 그냥 거의 명도하고 소유권 이전만 하고 나서 바로 되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요즘 매도가 잘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 지방 아파트들 중에서는 작년에 수도권 아파트들이 매매 거래가 한 건도 안 되고 막 그럴 때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매매가 거래됐던 그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은 몇 년 동안 막 시세가 많이 오르고 그러진 않아요. 거의 일정한 금액으로 쭉 이어져서 가는 편인데요.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대신 경매 투자자들도 이런 아파트는 낙찰만 받기만 하면 바로 되팔 수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입찰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내가 얼마나 적게 먹냐의 싸움인 거예요. 지방 아파트로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강력시급 되는 도시들에서는 입지랑 학군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경매로 단타 매매를 할 것 같으면 그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얼마에 되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부동산 임장을 갔을 때도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장기 투자 전략이라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주변의 생활권들까지도 다 둘러봐야 돼요. 그리고는 어떤 아파트가 가장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랑 옆에 있는 아파트랑 가격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A 아파트가 훨씬 더 괜찮은데 두 개 아파트가 가격이 비슷하던가 아니면 A 아파트가 확 가격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든다면 A 아파트는 저평가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개의 과거의 시세 변화들을 보게 되면 만약에 A 아파트가 B 아파트보다 원래는 가격대가 더 높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A 아파트랑 B 아파트가 가격대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 A 아파트가 확실히 저평가가 됐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로 단타 매매로 내가 투자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집만 임장을 하시면 돼요. 그냥 경매 나온 그 집만 가가지고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안에 짐이 많은 것 같은지 짐을 다 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되고, 아파트라면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확인해보는 이유는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혹시나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지
임차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임장 가서 체크를 해보시고 나서 좀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좀 더 많이 들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것들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입찰가를 조금 더 수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입찰하기 전에 순수익이 얼마가 남는지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방 아파트를 지금 투자해도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방 아파트를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꼭 말씀드린 거 외에도 그냥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지금 상황에는 어떤 방법들이 나한테 가장 최적인지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